어느 순간부터 기다려지는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심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월급날도 기다렸고 금요일 저녁만 되어도 괜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분이 달랐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몇 달 동안 돈을 모으는 일조차 즐거웠습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주말이 와도 별 계획이 없고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뭐 굳이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말을 들어도 다 거기서 거기지? 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밀린 일을 정리하고 나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무슨 낙으로 살고 있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오느라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바빴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면서 삶에서 재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즐거움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출근해야 하고 회의가 있고 밀린 일이 있고 아이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부모님 건강도 걱정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나를 위해 쓸 마음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어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룹니다. 여행도 다음에, 친구도 다음에, 운동도 다음에, 책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끝나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을 미루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는데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조차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는 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뒤로 미뤄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즐거움에 인색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돈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사드릴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무언가 하나 사려고 하면 망설입니다. 이걸 꼭 사야 하나? 있는 거 쓰면 되지. 그 돈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먹고 싶다고 하면 조금 비싸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인데 뭐 하면서 대충 먹습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괜찮은데 나 혼자 좋은 곳에 가는 것은 왠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만 남고 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중년쯤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선뜻 대답이 나오십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딱히 없는데, 먹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거나, 어디 가고 싶냐고 물으면 굳이 어디까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취향이 없어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취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는 자주 묻습니다.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배우자에게도 묻습니다. 부모님께도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하고 싶지?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 없이 몇 년씩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대답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이번 주말에 어디를 걷고 싶은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반대로 누구와 있을 때 내가 유난히 피곤한지도? 이런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내가 돌아옵니다. 젊을 때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고 느끼면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술자리도 이제는 피곤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도 예전처럼 신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놀고 나면 즐거움보다 다음날의 피곤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늙었나 보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했으니 행복의 모양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살의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50살의 나까지 행복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았다면 이제는 조용한 카페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물건을 갖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는 좋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걷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여행이 좋았다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의 행복으로 지금의 행복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행복을 행복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중년의 행복은 조금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큰일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합격하거나 취직하거나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승진하거나 인생의 느낌표가 붙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는 그런 큰 사건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커피가 맛있었던 것, 퇴근길 하늘이 유난히 좋았던 것, 오랜만에 친구와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며 웃었던 것, 아이와 대화가 잘 통했던 저녁, 부모님 목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건강했던 것,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귀한 하루였다는 것을. 중년의 행복은 젊을 때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얕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은 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의 행복을 다시 배우는 일은 행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눈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써야 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낙을 이야기하면 돈부터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돈이 들고, 좋은 것을 먹으려면 돈이 들고, 취미를 가지려 해도 돈이 듭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낙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걷는 길, 퇴근 후 보는 드라마 한 편, 일요일에 마시는 커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좋아하는 작가의 새 책, 저녁마다 듣는 음악,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루에 작은 방향이 생깁니다. 오늘만 지나면 그걸 할 수 있겠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낙은 꼭 대단한 성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조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낙입니다.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쳐 있으면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도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경 쓸 일이 많고 집에서도 책임질 일이 많고 경제적인 걱정까지 겹치면 주말에는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취미보다 휴식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쉬어야 하는 사람에게 뭔가 즐거운 걸 찾아봐 라고 말하면 그것조차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 없는 주말을 보내도 됩니다. 멍하니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삶의 재미를 되찾는 일조차 또 하나의 의무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쓸모없는 일을 해보세요. 중년이 되면 무엇을 하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공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맥이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면 그냥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유가 없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도 좋아서 하는 것.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낙서를 해도 됩니다. 동네를 목적 없이 걸어도 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음악을 1시간 동안 들어도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됩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내 삶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쓸모 있어야 했고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끔은 아무 쓸모 없어도 좋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도 삶의 낙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곧바로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비싼 여행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평범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낙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는 낙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를 100개씩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이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토요일 아침에 좋아하는 카페에 가기로 해도 좋고 퇴근 후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로 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와 밥을 먹기로 해도 좋습니다. 책 한 권을 주문해 놓고 기다려도 좋습니다. 다음 달에 가까운 곳으로 하루 여행을 잡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다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의 하루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삶은 거대한 행복 하나로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하루와 하루 사이를 이어줍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조금 밋밋해집니다.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재미없는 것이었나? 하지만 너무 빨리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삶이 재미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느라 좋아하는 것을 뒤로 미뤄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직업을 찾지 않아도 되고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먹는 것, 내일 조금 일찍 일어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 주말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먼저 연락해보는 것,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큰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합격, 취직, 결혼, 승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원래 커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오래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날씨, 따뜻한 밥, 좋아하는 음악, 편안한 사람, 아프지 않은 하루,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작은 약속 하나. 행복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조용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낙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 오래 미뤄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가끔 나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요즘 나는 뭘 기다리고 있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사이사이에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끼워 넣었으면 합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도 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금 기다려지는 것 하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가 생기면 평범했던 하루에 작은 온기가 생기고 그 온기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는 게 꽤 괜찮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중년 이후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작은 기쁨을 다시 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